초등학교에 갓 입학했던 지연이가 어느새 2학년이 되었어요. 갓 입학했을 당시에는 교실이 내 방인지 내 방이 교실인지 구별하지 않고 행동했던 지연이는 그동안 학교와 집은 다르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고, 그 뒤로 교실에서 옷을 벗거나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요.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담임선생님은 지연이가 ADHD라는 병에 걸렸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연이 부모님은 지연이에게 달려있던 ADHD 정신병 환자라는 꼬리표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새로 만난 2학년 담임선생님은 지연이에 대해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하여 내심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담임선생님은 지연이에게 특수반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특수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부모님께 설명해 주셨어요. 특수반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특별하게 돌보는 교실이에요. ADHD 정신병 환자인 지연이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특수반으로 옮겨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2학년 담임선생님은 다시 지연이를 정신병 환자로 여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담임선생님 마음이야 어떻든 이런 경우 특수반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ADHD로 특수반 들어가고 싶어도 탈락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적극 도와주시니 이건 아주 좋은 기회예요. 특수반에 들어가면 소수학생에 맞춰 교육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장애까지는 아니라 생각되어도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셔야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병원에 가서 ADHD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아무리 특수반으로 보내기 위해 명목상 받는 거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 찍힌 도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경험했잖아. 작년에 정신과 병원에 갔다가 ADHD 진단을 받고 그 후로 무슨 일만 있으면 약물 치료 안 받아서 그런 거라며, 마치 이 모든 일은 엄마인 내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는 그 압박이 얼마나 시달렸는데 이번에도 또 반복되면 어떡해. 특수반으로 지연이를 보내면 지연이가 학교에서 완전히 정신병 환자로 낙인 찍히는 게 되겠어. 아무리 특수반에서 지연이를 위한 맞춤 교육을 해준다 하더라도 멀쩡한 우리 애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면서까지 특수반에 보내고 싶진 않아. 사실 2학년 담임선생님도 처음부터 지연이가 특수반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2학년 때는 처음에 2학년 담임선생님이랑 면담을 했을 때 네. 본인이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어 했고 너무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은 하는 행동이 예뻐서 일부러 본인이 자청해서 그 2학년 담임을 자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너무 저는 이제 안심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이제 요번 1년 한 해는 그래도 좀 편하게 지내겠구나. 그래 가겠다 싶었는데, 그러다가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힘드신지 이제 조금 이제 기존에 예쁘게 봤다는 이야기가 이제 싹 사라졌어요. 지연이는 이제 더 이상 교실 밖으로 나가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듣기보다 자기가 아는 것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키지도 않은 발표를 하려는 통에 담임선생님은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나 한숨을 푹푹 내쉬었답니다. 또 받아쓰기 시간에는 받아쓰기 대신 그림을 그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차분히 지연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보려 했지만 지연이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담임선생님은 ADHD 정신병이 있는 아이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확실히 알게 되었다 생각하셨죠. 자꾸 이제 이제 아까처럼 뭐 도움받는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지훈이를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한두 번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마음이 상하신, 감정이 조금 상하신 듯이 그렇게 어머니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스님하고 있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특수반을 권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에 반 애들 수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훈이만 따로 이제 약간 뭐 가나다라든지 뭐 이렇게 단어를 적는 거 이런 네. 부분을 따로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데 어머니는 선생님이 그렇게 따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자기가 이제 애쓰시는 거잖아요. 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특수반에 가면 이걸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춤 교육을 그러시길래 저는 아니요, 저는 그거 둘 중에서 하면 그거는 그거 학교 성적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선생님 좀 삐졌겠네요. 네, 그렇죠. 내가 던진 미끼를 이 엄마가 안 물었네. 이런 상황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 자꾸 이제 특수반에 보내라 마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제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저보고 인정하라고 그러는 거냐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러면 현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엄마, 이렇게 지금 그렇죠. 돼 있는 거군요. 네. 다른 아이들과 같은 걸 보면서는 공부가 안 돼서 지연이만 따로 지연이에게 맞는 걸 프린트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경 써주셔서. 특수반에 가면 지연이 수준에 맞는 공부를 더 잘 시켜줄 거예요. 그 반에서는 정신병에 걸린 아이 수준에 맞는 수업만 진행하니까요. 지연이에겐 정신병이 있잖아요. 선생님, 공부보다 지연이가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하게 지내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연이를 특수반에 보내기 위해 별수를 다 쓰시는군요. 지연이 맞기 싫다는 거세요? 어머니, 지연이는 지금 같은 때에 특수반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아니, 지연이는 지금 학급의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ADHD 치료도 안 받고 있으면서 평범하길 바라다니요. 선생님의 자녀나 조카라면 특수반에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우리 애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자기 애 아니라고 막. 당연히 그래야죠. 저라면 당장 특수반에 보내겠어요. 지금 지연이는 다른 아이들 수준보다 한참 떨어지는데 수업 시간에 딴짓이라도 안 하게 정신과 약을 먹이기라도 하시던가요. 그럼 좀 수업 진행은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주가 있어서 화장실에 이제 일이 일어났죠. 화장실에 일어나는 게 뭔가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주가 있어서 화장실에 이제 일이 일어났죠. 화장실에 일어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옆 칸에 애가 앉아 있는데 네. 지훈이가 밑으로 이렇게 쳐다봤다 하더라고. 이제 그거를 봤다더라고요. 근데 네. 그 여학생이 옆반에 있는 옆칸에 있던 여학생이 너무 막 모욕감을 느낀다. 초등학교 2학년 애 옆에 있는 애가 자기 그거 응가하는 봤다. 거를 봤다. 근데 지연이는 걔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훈이 나중에 말에는 지연이 말로는 네. 그 뭐 바지가 옆으로 이렇게 보여서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자기는 봤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애는 지 볼일 보는데 어떻게 옆에 애가 자기를 보는 건 어떻게 알았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소문으로는 응. 그 해동이가 뭐 밑에 바닥 하던데. 소문으로는 서로 봤다. 걔도 보고 서로 얼굴이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둘이가 서로 봤어요. 화장실에 있어서 서로 궁금해가지고 봤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지금 풀고 있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화장실에 또 2명이 같이 들어가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많잖아요. 그러게. 네. 맞아요. 그렇게도 있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 말씀은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얘가 밑을 봐서 옆 칸아이가 너무 모욕감을 느껴서 이거는 성추행이다. 네가 성추행을 했다. 그 이후 지연이가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는 여자아이 문 아래를 통해서 봤다고 이 행위는 성추행이라며 담임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엄청 격앙된 목소리로 옆 칸에 있던 아이가 많이 불쾌해하고 이걸 신고라도 하면 지연이는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며 지금이라도 지연이를 특수반에 보낸다고 하면 특수반에 갈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특수반에 가면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된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혼날만 하면 혼나야 되는 거지 특수반이라고 혼이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고 혼내거나 이야기를 하면 지연이가 안 그럴 거라고 집에서도 이야기할 테니 학교에서도 지연이에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성추행이다. 네가 성추행을 했다. 선생님이 그 네, 표현을 그렇게 썼다고요?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성추행이냐고 이러니까 이거는 바로 신고 들어갈 일이라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훌륭한 그렇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네요. 그때 좀 어이없었어요. 전 전에도 어이없었어요. 네. 아버님. 예. 이 아버님은 성인지 교육이 상당히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거 아시잖아요. 울산에 있는 어느 교사가 이 속옷 빨래 시켜가지고 이 뭐 섹시 팬티 그 말 쓴 것 때문에 아동 학대죄로 목 잘렸어요. 속옷 빨래, 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해서 무리를 빚었던 이 초등학교 전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번 재판에서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가 아동학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거를 누가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담임 교사가 그걸 감독을 못한 건 책임지라 그러면 이 담임 교사도 걱정인 거죠. 여러분, 지연이 화장실 사건이 울산 교사의 사건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으신가요? 지연이가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 다른 아이를 쳐다본 일, 그저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는 시선과 성추행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나뉘었는데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반 아이들에게 자기 속옷을 직접 빨아보라는 숙제를 내줬던 일을 아동학대로 바라보는 시선과 훌륭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는 시선이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숙제가 훌륭한 교육과정이라 칭찬하던 교육청이 아동학대라는 시선에서의 보도가 계속되고 대세가 기울자 아동학대가 맞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었죠. 한번 찍힌 낙인은 이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마녀사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나에게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2학년 아이가 화장실 옆 칸 아이를 쳐다보다. 이건 성추행이에요. 아니 이건 몰카본과 같은 행동 아니야? 내가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낯선 남자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 어린이가 한 행동을 성추행이라 할 수 있으세요? 초등학생 어린이와 몰카범죄 구분 못하세요? 우리 애를 이제는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렇게 쳐다보는 일이면 다 같은 것이에요. 2학년쯤 되었으면 화장실에서 볼일은 알아서 보고 나올 줄 알았는데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었을지도 모르겠네. 담임선생님은 이런 걱정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나 뵙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알아서 해보겠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단은 해보신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참 의사나 변호사가 잘 쓰는 협박수법인데 마치 인질범과 인질처럼 담임 선생님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지연이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중이었어요. 물론 담임 선생님이 지연이가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며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에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담임 선생님은 이쯤 되면 이 어머니가 아이를 특수반으로 보내든가 정일반 학급에 남고 싶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ADHD를 치료해준다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든지 뭔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아니 이 어머니는 직접 나서서 화장실 사건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아이의 학부모를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다니 담임 선생님은 더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됐어요.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선생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지연이의 행동에 대해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생각하였어요. 근데 그때 조금 고민이 됐죠. 고민이 됐죠. 그렇죠. 아, 야가 이러다가 진짜로 무슨 행동만 하면 네. 다 사건화시키고 네. 범죄인으로 만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특수반으로 보내기만 하면 모든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듯이 네. 준다고 지금 선생님이 말하니까 이거를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물리치고 우리 지연이는 특수 아동이 아니에요. 일반 아동이에요. 평범한 애란 말이에요. 이거를 강조할 것인가. 네. 이런 갈등 상황에 처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7월이 되었고 지연이가 저랑 같이 목욕을 하면서 저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꽝 때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네가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꿀밤 쥐어박았나 보네. 말 좀 잘 듣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잠자려고 누웠는데 지연이가 선생님이 볼을 잡아당겼어 라고 하고 선생님 경찰에 신고해줘 라고 하길래 선생님이 지연이 예뻐서 웃으면서 볼 당긴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물으니 아니야 웃는 표정이 아니었어 라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선생님을 찾아뵙고 지연이가 선생님께서 볼을 잡아당겼다고 하는데 지연이가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속상해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연이 얼굴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해보이셨습니다. 지연이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하는데 선생님께서 아동학대로 제가 신고할까봐 걱정이신가 봅니다. 전 그런 게 아닌데요. 20분 후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지연이가 집에 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 한 단계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선생님은 지연이를 여태껏 다른 아이들과 같은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아이가 감당되지 않았던 담임선생님이 드디어 체벌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모욕을 주기라도 했던 걸까요? 어머니는 혹시나 지연이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께 고맙고 감사했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림을 느꼈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지연이를 예뻐하고 사랑한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길래 아이가 수업 시간만이라도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약을 먹여 학교 보냈어야지. 그랬다면 이런 걱정을 할 일이 애초에 안 생겼을 거잖아. 다른 부모들도 ADHD 진단받은 자녀한테 약 먹이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먹이는 게 아닌데 말이야. 저 애는 이제 담임선생님 눈밖에 났네. 그것 때문에라도
아이를 특수반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듯하네요. 과연 지연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지연이는 이 학급에서 계속 남아 잘 지낼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